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의 수렴 발산, 뭐 미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부터 하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건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탄젠트에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각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껏 해봐야 30도, 45도, 60도, 0도, 90도 딱 이게 한계예요. 이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도라는 각이 나왔다고 치자. 75도라는 각이 나왔다고 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90, 아니 105도. 105도 이런 각이 나왔다고 치자. 없는 각들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존재하는 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한 각 딱 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밖에 계산을 못해요.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분명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각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삼각함수에 이 아이의 이제 도함수를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배울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는 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 fx가 결국 sin x나 코사인 x나 탄젠트 x가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어쨌든 도함수를 만들어내려면 얘가 필요해. 그쵸? 그러면 얘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삼각함수라는 요 녀석을 요 안에서 x 플러스 h의 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뭐 h야 뭐 0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얘가 특수한 각이 아니라는 특수한 각이라는 보장이 못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둘의 합의 형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쵸? 어떻게 표현해서 이 아이를 풀어낼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안에 두 대상의 합이나 차에 대해서 이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게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미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구조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그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 안에 두 각의 크기의 합이나 차의 형태로 표현된 아이들을 그렇죠? 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답부터 써보면 그냥 일단 외우시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디서 보신 분도 계시고요. 뭐 당연히 낯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씁니다. 알파 베타 뭐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둘의 합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순서대로 쓰고 알파, 베타 그냥 순서대로 씁니다. 자, 이 아이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바뀐다면 여기 마이너스 딱 붙여주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코사인. 더 좋지 않습니다. 코사인을 먼저 두 번 써주시고요.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게 쉽죠? 얘랑 좀 다르긴 해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플러스 이렇게 들어온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분수가 나와요. 아쉽지만. 그리고
그래서 얘 외우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그리고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외우려고 막 작정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뭐 사람마다 뭐 외우는 방식들은 뭐 다양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외우려고 시켰던 게 너무 이게 각인이 너무 심하게 돼버려가지고 그 외의 것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사인은 신, 코, 프, 코, 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약간 아니야 너희 모를 테니까 감이 안 올 테니까 그냥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뭐 신, 코, 프, 코, 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글자로 그냥 사인은 신, 코, 프, 코, 신 이렇게 외웠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강렬했어요. 얘를 코코마 신신 처음에 했다가 그 선생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구마 싱싱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고구마 싱싱. 그쵸. 그 당시에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고구마가 싱싱하다 라고 해서 너무 강렬해서 근데 뭐 이건 여러분 취향껏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앞글자 따서 코사인은 코코마 신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신코프코 신코코마 신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만 되면 되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탄젠트예요. 탄젠트는 이제 분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말글대로 얘는 텐텐보다는 탄탄이 좀 발음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마 탄탄분의 탄푸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구조 자체를 조금 기억하시는 것도 편해요. 그러니까 흐름은 탄젠트 플러스고 여기에 똑같이 플러스를 먼저 써주시고요. 일마탄탄이 분모에 붙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이 6가지. 원래대로 따지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뭐 반각 공식, 배각 공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책상으로 보시면 162페이지에 보시면 162페이지에 보시면 영어나 정신 차려야 돼. 162페이지에 보시면 공식들이 쫙 깔려있죠.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 나오는 배각, 반각, 뭐 변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교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다루느냐? 수능에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서도 최근 추세는 얘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제를 내요. 최근 2,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왜냐면 교육부 방침상 요게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죠. 딱 6년 전 선배. 그 선배들까지는 이걸 했어요. 이거 그냥 외웠습니다. 외워서 이거 가지고 그냥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교육 과정은 이제 한 5년 됐죠. 15년 교육 과정입니다. 그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이걸 이제 교육 과정에 빼버렸어.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직 감이 있어서 내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기출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리고 요 유사하게 나오더라도 굳이 이걸 모르더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도 몇 년 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얘가 나왔었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이제 이걸 또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한마디 써있죠.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아둡니다. 뭐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렇게만 아시고 뭐 이걸 굳이 외우려고 애쓰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삼각함수에 엄청나게 심오하게 깊이 있게 빠져들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수업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저는 지금부터 요 3가지를 증명을 할 거예요. 6가지죠. 요 6가지를 증명을 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도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증명하시오를 낼 수도 있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수리 논술을 하면 수리 논술에 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교 시험에 빈칸 채우기 있죠. 요 정도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들에 대한 그렇죠?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데
저는 요걸 세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루는 걸로 하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 하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 하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증명 저는 세 가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급적이면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집중하세요. 자, 처음에 이 아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원에서 우리가 문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저는 선 하나를 딱 그립니다. 여기에 각을 알파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선 하나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는 단위원을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물론 R을 쓰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단위원을 사용하는 게 편해요. 근데 교과서별로 이게 R로 사용되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원을 사용하는 교과서들이 있어서 여러분 느낌한테는 R을 써주는 게 나으려나? 그냥 R을 써드릴게요. 왜냐면 R 쓰는 교과서가 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녀석의 좌표를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이 아이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원에서 삼각함수에서 이 아이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죠? R 코사인 뭐죠? 기억 안 나요? 마이너스 R 코사인 알파 컴마 그 다음에 R 사인 알파.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물가물하네. R 붙여서 너희가 더 헷갈리나? 그럼 일로 할까 그냥? 큰일 났네. 자, 우리는 여기에 삼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직각삼각형이죠? 이 빗변의 길이는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높이는 사인을 사용하죠. 그렇죠? 사인을 사용합니다. 사인을 사용하면 이 높이가 사인 알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밑변의 길이 있죠? 이 밑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1 코사인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나요? 오, 큰일 났다. 자, 증명이 안 되겠는데 지금. 큰일 났다. 자, 기본 증명. 자, 여기 세타가 있어요. 여기 길을 R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중학교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R 사인 세타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하기로 중학교 때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얘기를 할 때 사인 값 자체가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가 R분의 H예요. 높이. 뭐 우리가 Y라고 할까요? 그럼 Y의 값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할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럼 우리는 X의 값을 R 코사인 세타로 바꾸는 게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여원아, 준원아, 또 두부 왜 또 조십니까? 너희 이거 알아야 돼. 증명. 너희 증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정신 못 차리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오자마자 조심하면 어떡하십니까? 시작하자마자. 자,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우리가 요 각을 지금 알파라고 했어요. 근데 뭐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알파면 여기를 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는 거는 삼각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세타 마이너스 자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흥분했다. 파이 마이너스
자, 지금 요 아이의 값은 sin 파이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됐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사인에서 배웠어요. 이사분면에서는 똑같기로. 그래서 얘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인 알파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는 코사인은 이사분면에서 마이너스거든요, 원래.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맞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요 길이만 나타낼 때는 그렇죠? 이거 이제 음수잖아요. 좌표를 나타낼 때는 음수가 붙는 게 맞지만 요 녀석의 길이만 표현할 때는 코사인 알파라고 보통 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제 x 좌표하고 y 좌표를 표현하는 거야. 길이는 이거지만 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 높이는 코사인 쓴다. 사인 알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힘드네. 가물가물하시면 책에 보시면 책에 친절하게 써있기는 해요. 책의 좌표가 써있기는 한데 어서 오세요. 자, 근데 책에서는 여기를 마이너스를 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을 이제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려놓기는 했으나 어차피 이 알파라는 각에 따라서 이 i의 값은 변화가 생기겠다 뭐 그런 의미긴 한데 그냥 이쪽에 예각이라고 놓고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책상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빨간 녀석도 한번 보시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죠? 코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좌표는 길이가 1이니까 x좌표는 코사인 베타가 되고요. 높이는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여기 하나 이유는 이렇다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의 좌표랑 여기의 좌표가 지금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요 둘의 좌표가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손을 쭉 그려봅니다. 뭐 이거 수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를 뭐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한다면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니다. 책에 나오면 PQ인가 P 아닌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에서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는 거 맞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걸 쓰겠죠? 그래서 이제 a, b를 제곱한 값을 한번 구해보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전개시켜 보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서 1이 되고요. 그렇죠? 코사인 사인 제곱은 합은 1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서 또 1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됩니다. 2 마이너스 2로 묶여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알파 사인 베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요 상태에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요 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이에요. 그렇죠? 파란 각에서 파란 각에서 빨간 각을 뺀 게 요 각이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요 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AOB라는 삼각형에서, 그렇죠? 삼각형 AO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 뭔지 아시죠? 그렇죠? 코사인 법칙 기억하실 거예요. 자, AB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더하겠죠? 1의 제곱 1의 제곱 더할 거고요. 마이너스 2 땡땡 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렇죠? 우리 삼각함수 할 때 뒤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하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까먹으신 분 계실 테니까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여기 세타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코사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AB의 제곱은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둘이 어차피 1이니까 의미없고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둘이 똑같죠? 그렇죠? 둘이 같다라는 건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서로 같다라는 소리죠. 이때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리고 또 이거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리면 남는 게 이거랑 이렇게 남죠? 됐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두 번째 걸로.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지금 구해낸 겁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요걸 기반으로 나머지를 추론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하냐? 자, 저 식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 있어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그냥 어떤 특정한 각이거든요. 임의의 각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어떤 각을 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대입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 식의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는 걸 삼각함수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도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라는 저 증명을 통해서 나머지까지 알아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알아낼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대입을 시킬 거거든요.
뭐 베타에다 대입시켜도 되고요, 알파에다 대입시켜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파에다 대입을 시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요 식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를 가지고 다시 또 삼각함수의 각의 성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 부분 볼게요. 우리 또 이런 거 있어요. 코사인에서는 이걸 했을 때 사인 세타로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수원 다시 공부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수원을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수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i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요 녀석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저 원리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바뀝니다. 사인 알파로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겠죠? 자,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도 코사인 세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들어오겠죠?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라는 신코프 코신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음 과정은 똑같겠죠? 이거 똑같이 반복할 거야. 그렇죠? b에다가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동일하게 마이너스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이거 몇 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끔씩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이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거까지 보여주라고는 안 해요. 서술형은 딱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거 있죠? 딱 요거 빈칸 채우기나 요런 데다가 빈칸을 채워놓을 거야. 그럼 그 빈칸을 집어넣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서술형은 이걸 다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알아서 그렇게 낼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수행평가로 하기도 해요. 수행평가로 증명하는 걸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쪽은 결국 너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인까지 만들어냈고요. 이제 탄젠트 하나 나왔어요. 자, 탄젠트 이제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라는 녀석도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탄젠트라는 녀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골치가 아파요. 좀 골치가 아픕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좀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건데 준원아 좀 정신 좀 차려. 아침에 되면 왜 그러냐. 여원아 정신 차렸어? 여원이는? 아, 그래요? 종민아 오늘 왜 늦었어? 일어났는데 10분 됐어. 뭐가? 10분 됐어. 10시 10분? 그럼 어쩔 수 없죠. 해야지 뭐. 자, 갑시다. 탄젠트 가볼게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여기다가 이제 각을 집어넣는 방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얘네들 도움을 받겠지만 탄젠트를 증명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탄젠트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탄젠트라는 녀석을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도 하나의 각이기 때문에 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코사인 그리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주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들어와서 사인은 여기 있죠? 신코프 코신입니다. 자, 코사인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녀석이 1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나눌 거야. 이 분자와 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곱의 형태로 나눌 거거든요. 다시 분모 분자를 나눌 거야. 뭘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눌 거야.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머릿속에 잘 궁리를 해보세요.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요 아이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베타는 사라지면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고요. 요 아이는 코사인 알파가 사라지면서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고요. 얘는 둘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데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봅시다. 이거 탄젠트의 특성 그대로 살려있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얘는 베타죠?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얘는 그냥 1이고요. 자, 이제 요 녀석이에요.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쪼개면 돼요, 쪼개면. 그러면 이게 이제 탄젠트 알파고 이게 탄젠트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그렇죠? 여기 그냥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로 가는 것 뿐이야. 그럼 여기들의 부호가 바뀔 거고요. 그럼 요들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이들의 부호만 살짝 바뀌면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교과서 버전이에요. 교과서 버전에 이렇게 단위원을 사용하는 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요걸 이제 메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거예요. 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둘이 서로 같다를 이용을 해서 없앨 부분 없애주시고 같은 부분 챙겨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니까 코사인의 합의 법칙을 덧셈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각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사인과 나머지들을 만들어내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요들의 공식을 따와서 만들어내는 게 일단 요 증명 방법이고요. 요게 이제 대중화되어 있고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방법을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방법은 교과서에서는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는데 근데 나오는 교과서 중에서도 약간 이걸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기보다는 약간 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일단 우리는 삼각형을 그려낼 거예요. 어떤 삼각형을 그려낼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의 길이를 1로 설정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하니? 대충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어요? 자,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문제를 풀어갈 건데, 보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삼각형, 원래 선이 있었던 삼각형. 근데 이게 뭐 책마다 요렇게 알파를 하기도 하고요. 뭐 베타를 또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드를 어디를 알파로 하느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얘 책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틀 형태 자체 이게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 알파면 아까 우리가 요거 할 때 요거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쓸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1로 한 이유가 있겠죠. 빗변이 1이어야 연산이 편해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사인 알파로 놓는 게 가능합니다. 동일하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닮은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이거 닮은 배울 때 여기가 동그라미 x라고 한다면 어디가 동그라미 x가 된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배웠어요. 자, 여기 자,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x라고 한다면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둘을 더하면 90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각들이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여기가 베타가 되면 어디가 또 베타가 될까요?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각도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 각도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그렇죠. 90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얘랑 더하면 90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 시간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의 표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어쩌냐 힘들다 너 그치?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할 거야.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베타거든요. 여기가 베타면 우리는 이 녀석의 길이를 표시가 가능해요. 여기가 베타일 때 우리가 이 아이의 길이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표현 가능합니다. 여기가 자,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이거 곱하기 사인 알파를 했던 것처럼 이거 곱하기 사인 베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사인 베타가 얘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를 한 겁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거든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코사인 구할 때 1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됐듯이 여기를 구할 때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자,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거 다시 하는 거야. 자, 여기 R 있고요. R 있고요. 요거 표시하려면 여기가 이제 알파일 때, 세타일 때. 여기를 R 코사인 세타. 여기를 R 사인 세타. 자, 여기 표시할 때 이거 곱하기 코사인 하시면 되고요. 여기 표시할 때 이거 곱하기 사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표시할 때 빗변 곱하기 사인 했던 거고요. 요거 표시할 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끼잉하기 여기, 베타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선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서 수직으로 선 하나를 내립니다. 여기 수직으로 선 하나를 내렸어요. 여기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A, B의 길이는 우리가 가져온 저 A, B의 길이는
요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런데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B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1 이거니까. 여기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런데 이 길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대요. 이 길이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근데 이 길이랑 요 길이랑 당연히 어때요? 같죠? 그렇죠? 이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같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것만 갖다 써보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길이랑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공식? 저기 사인. 그쵸? 저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방법은 지금 코사인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증명 방법이었고요. 이 아이는 사인의 합을 구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이 아이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선별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스타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증명은 안 나오지만 문제 안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좀 전에 제가 풀어냈던 방법 있죠? 그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러니까 왜냐면 개별적으로 뭐 이런 길이를 구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개별적인 길이들. 근데 그걸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길이는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개별적인 길이들의 합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 어차피 바이블에 아까 이따 예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좀 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책에는 잘 안 나와요. 그 고등학교에 있는 미적분 교과서나 미적분 참고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중학생들이 그 미적을 선행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분 계속 있어요. 자, 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그림 기억하시죠? 요거 직각직각에 있는 거, 요걸 이제 여기서 이제 착안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 뭐 어떻게 선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단 이제 각은 뭐 직각으로 하시는 게 좀 수월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게 길이를 제가 A라고 하고요. 요게 길이를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요게 길이를 A, 요기를 B.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표현을 하려면 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를 수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일단 베타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 풀이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A 코사인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알파 기준에서는 A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베타 기준에서는 B 코사인 베타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B 코사인 베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선을 A 코사인 알파나 B 코사인 베타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볼게요.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봅니다. 전체 넓이입니다. 전체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1. 그리고 2변. 그리고 사인 B인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사용하겠죠. 전체 넓이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S1이라고 하고 이 아이를 S2라고 하면 S1의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1. 두 변이 A 곱하기, 이번엔 전 B를 쓸 거예요. B 코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알파.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어차피 이 둘이 똑같은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할 때 일부러 A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해야 되거든요. 2분의 1 두변 사인 끼인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거랑 얘를 곱한 게 아니고요. 이거랑 이걸 곱했으면 어차피 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두변까지 이게 두 변이야. 그리고 사인 알파를 쓴 거예요. 그쵸? 거기에 더하기 S2입니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이번에도 두 변인데 B에다가 이번에 당연히 누굴 곱할 것 같아요? A 코사인 알파 곱할 것 같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합니다. 두 변. 그래서 A, B 코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끼인가? 이거죠? 그래서 사인 베타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AB, AB, AB가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순서는 살짝 다르지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의 합의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딩들은 요게 좀 좋습니다. 중딩들 버전에서. 왜냐면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교과서들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얘보다는 얘가 좀 편해요. 다가가기가. 그렇죠. 얘는 그냥 전체 넓이가 얘랑 얘 넓이의 합과 같다. 그냥 그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건 필요하죠. 여기서 구한 얘랑 여기서 구한 얘를 서로 갖다가 놓고 지그재그로 사용을 해야 증명하기가 좀 더 깔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을 통해서 사인의 합, 코사인의 합, 사인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이것저것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이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 외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증명 방법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랑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 과정이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룰 수 있는 건 요 정도. 이건 이제 중학생들 그 시선에서 바라보기에는 얘가 가장 쉽긴 하거든요. 증명 방법 자체가 가장 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에서 이걸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위원을 사용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증명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걸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가삼각형 이걸 대놓고 주면서 증명하시오 하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증명용이라기보다는 문제풀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2분의 1 두변 사인 끼인각이라는 넓이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다 정도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지금 삼각함수의 덧셈을 증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고 저렇게 해서 코사인이나 사인 하나를 구해내면 나머지 것들은 베타에다 마이너스 베타나 알파에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물론 여기 플러스 알파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도 상관없거든요.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서 옛 기억을 우리가 수업 1에서 했던 옛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의 특성 분수로 만든 다음에 각각을 요 공식들 도움을 받아서 증명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아이는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외우시면 됩니다. 사인은 신코프 코신이다. 코사인은 고구마 신신이다. 코코마 신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하시고 탄젠트는 여기 덧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만 탄탄분의 탄프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탄프탄 기준으로 해서 2만 탄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명 방법도 몇 번 정도는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랑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